네, 어제 열린 6차 촛불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32만 명이 참여해 역대 최다 인원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박 대통령 3차 담화 이후에도 꺼지지 않는 촛불의 의미와 또 정치권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촛불 집회 232만이라는 숫자 참 좀 큰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담화를 하고 나서 촛불의 숫자는 오히려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예.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6차 촛불 집회인데 그동안 계속 이제 많이 늘어오는 중간에 뭐 약간의 전국적인 집회 또 지방으로 분산 개최도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어저께는 어떻든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국적으로 주최 측 추산 연인원 232만 명 네. 이렇게 됐는데 뭐 주최 측이야 여러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경찰 추산으로도 어저께 그 순간 최다 인원이 43만 전국적으로 예. 이렇게 해서 경찰도 어저께 최다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최다 인원인데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뭔가 이 여야에 뭔가 이제 자기가 타협안을 제시하고 또 좀 국민들한테 약간의 어떤 국면의 전환을 계기를 마련하려고 이제 대통령이 생각해서 담화를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네. 담화가 이런 촛불 집회에 더 오히려 기름을 끼얹는 이런 오히려 국민들을 그리고 촛불 민심을 더 격양시키게 하는 이런 분노하게 하는 이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는 숫자로도 최대 규모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청와대 100m 앞까지 집회가 예. 어떻든 행진이 허용됐다는 데서 어저께 이제 특징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청와대는 매주 이 촛불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라는 반응을 네. 내놨거든요. 그렇다면은 글쎄요, 청와대가 또 한 번 어떤 반응을 내놓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청와대가 나름대로 그 대책은 또 강구를 하고 있겠죠. 뭐 지금 그 여당의 비주류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의 4월 말 퇴진 시한을 명확히 하는 일종의 시한부 퇴진 선언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뭐 그 가능성도 저는 크게 보는데 문제는 지금 어제 촛불 민심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요구는 진짜 간단하거든요. 네. 즉시 즉각 사퇴하라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자는 예. 것이 이 국민들이 일치된 목소리였거든요. 사실 뭐 앞서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사실 어제 촛불 시위 규모가 그 주최 측에서 규모를 집계하지 않겠다. 예. 왜냐하면 뭐 그동안 5번의 이 촛불 민심을 통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충분하게 다 드러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규모는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제 더 많은 국민들이 몰려 나왔다는 거죠. 예.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3차 담화를 통해서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거취를 국회에게 넘기는 조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의 모든 걸 버리겠다는 나름대로는 희생적인 자신의 이 정치 희생적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거든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의 요구 조건은 지금 즉각 사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백약이 무효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9일로 예정되어 있는 지금 탄핵의 지금 표결은 불가피하게 지금 처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그 결과가 가결이냐 부결일지에 따라서 또 커다란 또 하나의 국면을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또 금요일이니까요. 또 오늘 그 새누리당 주류, 피주류 그리고 탈당파 이렇게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어떤 대응안을 좀 내놓게 될까요? 네, 그래서 어저께 촛불 민심을 굉장히 의식하게 될 거예요. 예. 이제 당의 이제 주류든 비주류든 현재 촛불 민심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통령 사이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 변수가 크게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이제 촛불 민심과 여론은 굉장히 지금 더 나아지질 않고 있거든요. 예. 근데 촛불 민심의 요구는 뭐냐 하면 왜 어저께 그 요구를 했냐면 대통령은 자기가 퇴진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양보, 국회의 결정에 따라 퇴진하겠다 입장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양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촛불 민심은 시기적으로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즉각 퇴진이 안 되면 탄핵을 하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명예로운 퇴진을 지금 여당과 청와대는 명예로운 퇴진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그 지금 촛불 민심은 명예로운 퇴진이 아니라 법적인 처벌에 앞서서 정치적 처벌 필요하다 해서 그게 이제 탄핵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새누리당은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는 대통령이 4월 퇴진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 오히려 이 퇴진 시점을 네. 그 퇴진을 좀 더 당기는 방안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또 하나는 분명하게 그때까지 이 대통령이 그러면은 그때까지 대통령으로 계속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에서 업무를 사실 중지하고 책임 총리한테 맡기는 완전한 이선 우퇴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탈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분명하게 새누리당하고 절연하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뭔가 좀 달라진 새로운 걸 더 내놔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주류 비주류가 더 상의하는 상황으로 예. 가지 않겠는가 보입니다. 지금 비주류의 입장은 일단은 7일 오후 6시까지 퇴진 시한을 네. 명확하게 밝히라는 거지 예. 않겠습니까? 예. 박 대통령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까요? 저는 뭐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아. 크다고 보는데 예. 문제는 그 지금 이 대통령이 4월 말 퇴진 시한을 분명히 하고 난 뒤에 과연 그러면 좀 여당 내 비주류가 어떤 네. 모습을 보일까의 부분인데 지금 이제 강경파와 온경파로 나눠져 있거든요. 지금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4월 퇴진 시한을 명확히 한다면 굳이 탄핵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4월 퇴진 시한을 몫을 바꾼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야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9일 예정대로 표결에 참여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이 지금 비박계가 지금 대통령의 이 퇴진 선언이 나오고 난 뒤에 예. 어떠한 식으로 지금 그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느냐가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비박계 온건파들도 어제 232만 명이라는 촛불 민심을 또 한 번 목도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종전의 입장, 그러니까 표결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야 협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탄핵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이 만약에 지금 탄핵이 불발됐을 경우 그 책임을 오롯이 이 비박계 특히 탄핵에 불참하게 되는 지금 온건파들이 다 뒤집어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이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무슨 그러니까 입장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예. 그것이 이 현 정국을 돌이킬 수 있는 무슨 계기로 작용될지는 저는 사실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7일이라는 시점을 넘길 경우 그 지금 말씀하신 비박계 같은 경우는 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만약에 이제 탄핵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그 이전처럼 좀 결속력을 보일 수 있을까요? 막 좀 흔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 예. 비박계 의원들이 이제 하나에 결속해서 투표에 불참하느냐, 그다음에 이게 탄핵에 찬성하느냐 이런 예. 건데 전체적으로 결속해서 탄핵에 찬성하는 가능성은 좀 적고요. 근데 단체적으로 그러면은 탄핵 투표에 불참하느냐 하는 거는 대통령의 태도에 달린 것 같아요. 대통령이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 예. 비박계는 아까 말했지만은 지금 그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의 입장이 좀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또 사실 비박계라는 게 두 사람의 소위 소개파, 두 개파의 의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입장이 갈릴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분명한 퇴진 입장을 밝히면서 그리고 더 조속히 더 퇴진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이렇게 하면 비박계는 전체적으로 투표에 불참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든 비박계 의원들은 굉장히 고심일 겁니다. 지금 예. 그 촛불 민심의 그 뜨거운 예. 그 촛불 민심이 등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앞에는 대통령 지금 입만 쳐다보면서 대통령 얼굴을 보면서 이제 그 민심과 대통령의 얼굴 사이에서 예. 어떻게 할까 하는데 네. 결국에 그 두 가지의 어떤 힘 관계에서 이제 결정되리라고 보입니다. 당장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아까 네. 말씀하셨을 때 부결했을 경우에는 비박계가 책임에서 뭐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었지만 사실 야당 같은 경우에도 부결이 됐을 경우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죠. 야당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국면을 주도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여소야대라는 아주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 2일 날 원래는 그 탄핵을 처리하도록 했다가 야권 공조가 이렇게 분열되면서 스텝이 꼬인 측면이 네.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일 날 만약에 그것이 불발할 경우에는 물론 그 책임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여당의 그 비주류에게 상당히 쏠리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야당도 소위 말해서 대한정당, 수권정당으로서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는 그런 계기가 작용될 가능성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제도 정치권에서 이런 지금 제도적 틀 내에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탄핵 부분이 무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후폭풍은 정말 감당키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지금 정기국회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또 탄핵안을 발의하면 됩니다. 발의하면 되지만 지금 이번에도 안 됐던 탄핵이 다음번에 된다는 것은 더 희박하거든요. 왜냐하면 동력이 더 상실돼 있으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야권내 일각에서는 벌써 홍영표 같은 분들은 만약에 불발될 경우는 자신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정치적 생명에 중대한 갈림길에 놓이는 그런 상황으로 이 지금 맞닥뜨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네. 만약에 탄핵안이 9일 날 예. 처리가 불발되거나 부결되는 상황이 된다면 네. 일단 촛불 민심은 첫째 타겟은 새누리당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비박계가 이제 정치적으로는 더 책임이 있는 건 좀 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비박계, 친박계가 뭐 구별할 필요는 없고 그렇죠. 오히려 친박계가 더 패족 위기에 놓인 그 상황 어제도 아닙니까? 새누리당 당사로 가지 그러니까 이제 않았습니까? 그 국민 입장에서는 비박, 친박을 나누지는 않을 거고요. 예.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에서 이제 구별해서 이제 비박계가 돌아선 거 아니냐 뭐 이런 건 있겠지만 네. 그러면 일단 어저께가 바로 첫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저께도 촛불 집회 그 네. 참가자들이 처음에 이제 여의도의 새누리당 당사 앞에 가지 예.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새누리당 해체를 주장했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야당까지 그런 거를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가지고 그거를 이끌어내지 못한 야당에게도 가는데 그러면 여야가 되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여의도가 우스갯소리로 그 이제 갈라파고스라는 게 이제 완전히 동떨어진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 여의도가 이제 서울 시내에 있습니다만은 다리로 연결됐으니까 갈라파고스가 되면 안 되죠. 민심이 항상 전달되는 곳이 돼야 되는데 여의파고스냐, 갈라파고스가 여의파고스냐 그러면서 예. 소위 정치권 전체 국회 해산론을 제기하게 됩니다. 근데 국회 해산론이라는 거는 현행 헌법에는 해산이라는 건 법적으로 없어요. 뭐 이게 무슨 뭐 시민혁명의 방법으로도 어떤 이제 법을 좀 지키는 방법으로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국회 해산권은 원래 대통령한테 과거에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걸 이제 민주화되면서 없앴는데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요구하게 되느냐 하면은 국민들은 의원직 전원 사퇴해라. 대통령도 지금 법에 뭐 무슨 이 하야라는 게 법에 규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의원들 전원 하야하라. 아. 전원 사퇴해라 이렇게 주장하면 전원 사퇴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면 뭐 선거가 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래서 그런 걸 의식한 문재인 전 대표는 의원직 전원 사퇴 각오로 우리가 네. 탄핵 그 가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의원직 전원 사퇴라는 말이 실제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계 개편 가능성부터 너무나도 네. 많은 시나리오가 당장 다음 주 금요일 이후로 벌어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금요일 이후도 중요하지만 금요일 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어떤 일정들이냐면 5일 날 국정조사가 지금 2차 기간 보고를 받습니다. 2차 기간 보고를 청와대 비서실, 경호실, 안보실로부터 받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세월호 7시간 문제를 비롯해서 아마 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이 청와대 참모들이 다 나와서 지금 국민들한테 지금 생중계되는 가운데서 증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바로 6일 날은 이 재계 총수들이 다 불려나옵니다. 예. 재계 총수들이 다 불려나와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과연 어떠한 약속을 받고 지금 돈을 내기로 했느냐 그 대가성 부분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거고요. 예. 7일 날은 이제 지금 사건의 당사자인 최순실 씨, 최순득 씨, 또 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유라 씨까지 예. 국회에 지금 다 지금 정원대에 쓰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5, 6, 7 지금 전 국민이 다 지켜보는 지금 가운데서 지금 그 관계 당사자들이 다 나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민심이 과연 이걸 보고 만약에 그 태도에 의해서 아마 이 나온 증인들이 상당히 성실하게 증언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이 부분들이 엄청나게 큰 폭발력으로 지금 또 이 뭐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그 탄핵안이 부결됐다. 그럴 때는 진짜 감당이 불감당인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번 한 주는 진짜 말 그대로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루하루가 급박하고 하루하루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살펴봤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